함부로 속내를 보이지 마라. 그리고 고독하게 홀로 서라. 이 서늘하고도 단호한 문장은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숱한 풍파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자 비정한 인간관계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마도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뱉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내 형편을 털어놓았는데 어느새 온 동네 소문이 나 있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약점을 보였다가 나중에 그것으로 은근히 무시당하며 자존심이 짓밟혔던 그 참담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까운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우리의 그 순수한 솔직함을 만만함이라는 낙인으로 되돌려주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동안은 내 자유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나는 상대의 포로가 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속내를 다 보여주는 순간 상대는 나를 위로하기보다 나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약하구나. 이 사람은 이 정도 돈밖에 없구나. 이 사람은 자식 농사가 뜻대로 안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성껏 털어놓은 속마음은 상대에게는 우리를 조종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사람일수록 침묵을 지키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속내를 다 털어놓으며 스스로를 약자로 만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높은 성벽이자 상대를 압도하는 가장 무거운 무기입니다. 내가 패를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신비감과 무게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패를 상대에게 그냥 넘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붓지 말고 내면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침묵을 하려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다시 한번 패배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어설픈 모임에 나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길을 빨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독하게 홀로 서라.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자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인연으로 채워진 시끄러운 식탁에서 남의 험담에 맞장구 치고 있을 때 우리의 주도권은 이미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요한 방에서 홀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됩니다. 진짜 인간관계에서 이기는 사람은 시끄러운 곳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자립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고귀한 고독을 완성하지 못하고 자꾸만 입을 열어 남에게 나를 내던지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침묵의 평화를 깨고 타인의 반응에 목매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토록 남들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살아왔을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과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알아줘.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위로해줘라는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내 아픔을 꺼내 보이면 상대가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라 믿습니다. 내 성공을 말하면 진심으로 박수쳐줄 것이라 기대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시린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생각보다 그리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은근한 안도감을 느끼고 타인의 성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진실함이라고 믿었던 그 행동이 상대에게는 나를 공격할 정보를 넘겨주는 위험한 거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자꾸만 삐걱거리고 잘해주고도 욕을 먹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본성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본능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더 이상 마음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판에서 주도권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자꾸만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 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영상 중반과 후반에는 상대의 무례함을 단숨에 제압하고 내 가치를 지켜내는 쇼펜하우어식 필승 전략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속내를 구걸하는 약자가 아니라 침묵과 고독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인생의 강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미천과 패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타인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보통은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지금 내 지갑 사정은 어떤지, 혹은 우리 자식이 이번에 어떤 말썽을 부렸는지,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상대와 깊은 유대감을 쌓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남들에게 모두 말하지 마라.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그 찰나의 순간, 주도권은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설명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를 내 손으로 직접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방이 정해놓은 평가의 틀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을 말하면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그것을 여러분의 약점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속으로는 시기 질투하며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하면 그것을 미끼 삼아 여러분을 조종하려 들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인생의 승부사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첫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면 무조건 입을 닫으십시오. 우리가 대화 도중 침묵이 흐르는 것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 말 속에 여러분의 치명적인 패가 섞여 나옵니다. 침묵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을 때 불안해지는 쪽은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어질수록 더 깊이 침묵하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전에 이랬어. 라고 소리치고 싶으신가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 작아 보일 뿐입니다. 진짜 고수는 결과로 말하지 입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을 때 상대는 여러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외로움에 사무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을 때 딱 한 박자만 멈춰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허전할 때 누군가에게 내 영혼을 다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제의 절친이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뜨거운 고백이 내일은 나를 찌르는 차가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늘 명심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사람을 신비롭게 만들고 그 신비는 곧 타인의 존중을 낳는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에서 가장 무게감 있고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기 사정을 구구절절 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조용히 경청하며 꼭 필요한 순간에만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대상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안 하면
오해받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하고 빈틈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침묵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려워하고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여러분의 패를 미리 닦아서 보여주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만의 히든 카드를 숨기고 있는 사람, 내 패를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미천을 헐값에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입을 다물 때 비로소 올라갑니다.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자 상대를 제압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고독을 결핍이 아닌 나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함께라는 가치를 정답으로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처량해 보일까봐, 모임에 빠지면 내 욕을 할까봐, 친구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타인의 노예로 만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고독을 선택한다. 우리가 주변에 쓸모없는 인연,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억지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하나도 즐겁지 않은 대화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순간에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허허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얻은 인연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던가요?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과 기빨림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매몰찬 진실을 전합니다. 어설픈 관계로 채운 군중 속의 고독보다 차라리 혼자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 여러분, 이제 고독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고독은 사회적 낙오자가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고도의 단련 시간이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귀족적인 특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당당하게 견디는 사람은 삶의 급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가장 먼저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으니 비굴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권이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나를 이용하려 들거나 나를 괴롭히는 관계를 스스로 정리할 힘이 생깁니다. 당신이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즐겁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고 그들의 박수에 목말라 하지 않으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먼저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비굴하게 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그 관계를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언제든 혼자가 될 수 있다는 단호함이 타인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아우라가 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와 같습니다. 밖에서 돌을 던져도 잠시 파문이 일 뿐, 그 깊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얕은 웅덩이와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온통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풍성하게 채울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자유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인에게 쏠려있던 시선을 거두어 내면으로 돌리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비정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필승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사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바로 타인의 평가에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어떤 질문에 갇혀 살아왔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어울리지 못해서 따돌림을 당하면 어쩌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묶여 정작 나 자신의 목소리는 듣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아주 가차없이 비판하며 정신적인 노예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손에 쥐어주고 그들이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내 행복이 머물기엔 너무나도 좁은 장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얄팍합니까? 오늘은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험담하고 내가 조금만 잘 나가도 시기하고 조금만 뒤처져도 멸시하는 것이 대중의 시선입니다. 그런 우물 같은 생각들이 가득한 타인의 머릿속에 나의 소중한 행복을 맡겨두시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고 파도가 치지 않기를 비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이치는 참 묘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발버둥 치고 남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벼워 보이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간이라도 빼주겠구나. 이 사람은 내 눈치를 보느라 자기 주관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상대와 싸우자는 선전포고가 아닙니다. 내 내면의 중심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두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평가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은 곧 나만의 성벽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비난을 던져도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며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태도는 굳이 큰 소리를 내며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아주 분명하고 단단한 선을 긋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확고해서 함부로 흔들 수 없겠구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될 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그 선을 넘지 못하며 여러분을 비로소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자산이라고 믿고 그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며 타인의 장단에 춤을 춥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가르쳐줍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눈에 비친 가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진짜 나를 돌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려 들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 사정일 뿐이다. 내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은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밀고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여러분만의 고요하고 단단한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곳에서 침묵하고 고독을 즐기며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은 비로소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드렸던 문장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떠올려 보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고독과 침묵 속에서 내면을 단련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마주했던 수많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이었나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쉴 새 없이 늘어놓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적고 관계가 간결하며 자신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의 심연 속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비바람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하고 서늘한 기준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패를 타인에게 값싸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미는 그 패가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위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타인에게 그것은 그저 여러분을 휘두를 수 있는 손잡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소중한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댐을 쌓는 일입니다. 내가 침묵할 때 나의 내면은 비로소 차오르기 시작하며 그 무게감이 타인에게는 경외심으로 다가갑니다. 고독하게 홀로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적막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적막함이야말로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일 때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면 세상 그 누구의 빈자리도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평가라는 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그 감옥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에서 붙잡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망령을 떨쳐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머물며 구걸하던 행복을 거두어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다시 심으십시오. 그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고독을 즐기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조각배가 아니라 깊은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섬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빛 여행이 그 어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당당하고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침묵과 고독을 통해 보석처럼 단단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건네는 이 공유 한 번이 관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하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그 따뜻한 에너지는 결국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고독의 가치나 침묵으로 나를 지켰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채널을 시청하는 수많은 분에게 또 다른 살아있는 경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그리고 누구보다 품격 있게 만드는 지혜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침묵하며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당당하고 고요하며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